상식한바퀴를 사랑해주시는 상식이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 사람들을 알아볼까 해. 가장 오래 산 사람 탑5 기대하시면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다즈마는 7남 미녀를 낳았고 고손자까지 합하면 자손이 140명이 넘는다. 일본 경로의 날에는 미타조노 사토시 가고시마현 지사가 현청 소재지인 가고시마시에서 약 380km 떨어진 기카이 섬에 가서 다즈마의 장수를 축하했다. 당시 다즈마는 일본 정통악기인 샤미센 연주가 흘러나오자 음악에 맞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즈마는 최근에는 몸이 약해져서 잠자며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프랑스 인구와 전 인류를 통틀어 가장 장수한 잔 루이즈 칼망에 버금갈 정도로 오래 생존했으며 일정 기록인 다나카 가네보다 약 13개월가량 늦게 출생했다. 시인 이육사와 동갑내기이며 구인회보다 3년, 이병철보다 6년,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13년 이르며 김종필 전 국무총리보다 22년, 통일보다 23년, 지미 카터 전 미합 중국 대통령보다 20년 먼저 출생한, 즉 이 3명의 부모뻘이다.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조선에서 아직 고종이 제위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이미 10대 초중반이었으며 1940년 프랑스 침공 당시엔 30대 중반의 나이였고 2차 세계대전 종료 때는 40대 초반으로 나이가 많았다. 본래 위군호 가정에서 태어나 개신교 모태 신앙을 가졌으나 19세가 되는 해인 1923년을 기점으로 천주교로 개종, 이어서 1944년 성 빈첸시오 아 바오르 사랑의 딸에 입회하여 수녀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년 시절에는 가정 교사로 일한 그는 수녀가 된 뒤에는 프랑스 중부의 서도시 이시에안 병원에 발령을 받아 31년 동안 의료진으로 일했다. 은퇴 후 지중해에 면한 항구도시 훌롱의 양로원으로 터전을 옮긴 그는 그곳에서 기도와 식사, 이따금 찾아오는 주민들과의 만남 등으로 이뤄진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오랫동안 유럽 최고령자로 유명했던 만큼 편지도 많이 받았는데 받은 편지에는 거의 일일이 답장을 해줬다고 한다. 여담으로 누군가가 그녀가 왜 오래 살았는지를 알아보려고 유전자 샘플을 부탁하려 할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내가 오래 사는 비밀은 오직 하느님만 아실 것이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119세 생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023년 1월 17일에 향년 118세로 사망했다. 2022년 4월 19일 다나카 가네의 사망 이후 공식적으로 남녀를 통틀어 생존 중인 인물 중 최고령자였다. 세계 최고령 시각 장애인이자 장애인이기도 하다. 1903년 1월 2일 출생, 2022년 4월 19일 사망, 당시 나이는 119세였다. 2019년 3월에 생존 중인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배우자는 다나카 이데오로 이 사람 역시 꽤 장수했는데 1993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장수 비결은 만난 것을 먹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초콜릿과 콜라를 즐겼다. 목표 수명은 120세였으나 2022년 4월 19일 후쿠오카 시내 병원에서 11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한 미녀였던 터라 일본 커뮤니티에서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전쟁을 체험한 옛 일본 세대로 본인 세대뿐 아니라 자신 세대까지 전쟁에 동원되었다. 배우자 다나카 이데오는 30대인 1937년부터 1939년까지 중일 전쟁에 소집되었다가 귀환, 다시 재소집되어 과달카날 전투에 투입되어 기아를 겪다가 무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한다. 강남 역시 육군 항공장교로 조선과 만주에서 근무하다가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1947년까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억류되었다. 69세까지 장수했지만 의외로 큰 병에 여러 번 걸렸었는데 35살에 파라티푸스에 걸려 반년 가까이 고생했고 45살 때는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76살과 90살 때에 담석과 백내장으로, 심지어 100세 때인 2006년에는 대장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1세 1원제 확립 이후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 헤이세이 시대, 레이와 시대의 5개 시대를 모두 살다가 인물이다. 칼망이 유명해진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가장 오래 산 인간이기 때문으로 이로써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되었다. 대개 초장수인들의 출생 연도는 2020년대 현재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까지 올라가는데 당시에는 아직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 행정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사고나 전쟁 등으로 기록이 소실되어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현재도 전 세계에는 19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호적상으로는 일부 존재하지만 실제로 생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에티오피아, 브라질, 필리핀 같은 나라들에는 행정적으로도 1870년 이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국민의 평균 수명이 매우 긴 것으로 유명한 일본 역시 한국보다 약 50년 먼저 인구관리 체계를 만들었는데 2010년 고령자의 호적을 조사한 결과 100세 이상 고령자 중 약 수십만 명의 단위가 행방불명 상태였으며 이 중 최고령자는 역산하면 200세에 달했다. 캐나다나 미국같이 주민행정 체계를 19세기부터 해온 나라들 경우에도 행정상 1880년대 이전 출생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행정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있던 시대에 유럽 등 경제중심 지역이 아니었던 곳에서 태어났거나 출생신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뒤늦게 이루어진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본인 혹은 그의 가족들이 120세 이상을 주장하더라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 1899년생으로 알려진 이화래 할머니가 121세까지 생존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감안하면 잔 루이즈 칼망은 현실적으로 확인된 사람 가운데 가장 장수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잔 칼망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말까지의 기간을 모두 경험한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기도 한데 세계사로 따지면 파쇼다 사건, 발칸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오스만 제국의 멸망, 1934년 프랑스 폭동, 제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경험하였고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연방, 소련 해체, 러시아 연방, 그리고 독일의 분단과 인도차이나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68혁명, 베트남 전쟁, 독일, 재통일, 유고슬라비아 내전까지 모두 보았으며 일생의 제국주의가 확산되기도 전부터 시작해 냉전의 시작과 끝이 담겨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첫 월드컵 당시에는 55살이라 축구감독 수준의 나이이기마저 했다. 그리고 1994 미국 월드컵까지도 봤으며 자국에서 개최되고 또한 자국이 우승하게 된 1998 프랑스 월드컵은 아쉽게 보지 못했다. 심지어 이를 미국사에 대입하자면 남북 정쟁 당시에 군인으로 활약한 율리시스 S. 그랜트가 대통령을 역임하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 본격적인 탈렌전 시대를 연 빈 클린턴이기 행정부 시점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이다. 즉 거의 모든 근대사를 현재로서 경험한 몇 안되는 인물인 셈이다. 2년만 더 일찍 태어났다면 프랑스의 군주정 시절을 경험한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을 것이다. 다음 리뷰도 기대하시면서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